7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22번까지 전체 문항에 대해서 전부 해설을 해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지수의 계산은 위치를 맞춰줘야 되는데 4를 2로 맞추면 2에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2 루트 3이죠. 그 다음에 곱셈은 지수끼리 덧셈이니까 더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없어지면서 2의 1승이니까 2가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지금 F'이기 때문에 F'X를 구해주면 F'X는 X 3X제곱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러면 F'E는 12 빼기 7이니까 5가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3번에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이거 바꿔주면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그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음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됩니다. 사인 세타가. 자, 그랬을 때 사인 세타 한 번 더 하고 코사인 세타를 두 번 더 해주겠어요. 그러면 5분의 2가 되고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마이너스 1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좌극한은 1이 돼서 0과 1을 더하니까 1이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5번에 미분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이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식이 연속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한 식은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미분 계수는 극한값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마디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좌미분 계수와 좌극한이죠.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다는 식에 와야 돼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이 지금 fx는 3x 플러스 a와 2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이고요. 이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게 x가 1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x가 1보다 클 때 도함수를 구해보면 각각을 위에는 지금 3이 돼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항상 3이고 밑에 식을 미분하면 6x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x가 1보다 클 때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행동이 좌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행동이 우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를 대입하면 3과 6 플러스 b가 같으니까 b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연속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3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 플러스 b인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 등비수열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 했어요. 모든 항이 양수라는 말을 보고 적어야 될 거는 r이 양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3의 제곱이 a6이랑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물론 이거를 일반항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보다 좋은 풀이는 양변을 a3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양변을 a3으로 나눠줘보면 좌변은 a3이 되고 우변은 6항을 3항으로 나눠주면 공비가 3번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r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a3이 r의 제곱이면 세제곱이면 두 번째 항은 r의 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r입니다. 문제에서는 r의 제곱에서 r을 빼면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공비가 양수라서 r이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몇 번째 항을 구하려냐면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r의 5승이 되겠죠. 그러면 2의 5제곱이 되면서 32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번 fx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되는데 이게 지금 x는 1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그 값을 가지면 보함수의 값이 0이 되니까 먼저 보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가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2를 대입하게 되면 3 플러스 2a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이게 0이 되겠죠. 1에서 그 값을 가는 됐으니까. 그럼 2a는 6이 되고 a는 3이 됩니다. 그럼 a가 3으로 여기다 대입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는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됩니다. 3차 함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변곡점의 위치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험에서 7번도 7번인데 지금 몇 번을 보시냐면 11번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11번. 그럼 이제 11번에서는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11번 풀이에서. 그래서 3차 함수를 봤을 때 항상 그 변형해야 되는 그 점이 뭐냐면 바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여기서 a가 3차항의 개수고 b가 2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다면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변곡점을 갖는다. 변곡점, 점대칭이라는 거죠.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점이 변곡점인데 여기 점대칭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자, 그래놓고 여기가 지금 1인데 1에서 그 값을 가는 데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지금 극대 값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게 지금 마이너스 3에서 극대를 갖고 1에서 극소를 가지면 이 극대와 극소를 갖는 점 사이의 거리가 4가 됩니다. 그럼 이 4가 될 때는 항상 이 차이는 32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되고 아니면 1을 대입해서 거기에서 32를 올려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건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저는 32를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다른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을 대입해보면 1 더하기 3 마이너스 9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여기 이 지점이. 마이너스 1이면 32를 올리게 되면 7번이죠. 7번. 그럼 31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에 VT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고 했어요. 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의 그 방향을 우리가 그려보면 1과 3에서 절편을 가는 2차 함수예요. 그런데 그 속도는 음수가 없으니까 여기 양수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랑 여기의 비율 관계를 보면 정확히 1대1이에요. 근데 2차 함수에서 절편이 갖는 값이 1대2의 비율 관계를 띠게 되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게 됩니다. 지금 두 부분의 넓이가.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마침 0부터 3까지 0부터 a가 3이니까 3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0부터 1까지는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1부터 3까지는 이 넓이만큼 왼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넓이 따로 구하고 여기 넓이 따로 구하는 것보다 이 넓이 한 번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어요.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지금 3분의 4라는 넓이가 나오고 이 넓이가 3분의 4인 거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3분의 4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3분의 4만큼 갔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3분의 8이 된다. 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에 x의 n제곱 마이너스 8과 x의 2n제곱 마이너스 8은 0에 모든 실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4라고 했어요. 여기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n제곱은 8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2n제곱이 8이에요. 그러면 확실한 걸 먼저 말하면 얘는 지금 짝수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짝수의 거듭제곱분 중 실수는 짝수 중에 거듭제곱분 중 실수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두 개가 나오게 된다. 근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모든 실근을 곱해보면
음수가 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면 뿔뿔 마마 4개를 곱하게 되면서 양수가 되는데 여기서 음수라는 거는 여기서는 반드시 양수가 나와야겠어요? 음수가 나와야겠어요? 양수가 나와야지 뿔뿔 마로 해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수 한 개만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면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효씨, 잠깐만 이해되시나요? 다시 봐봐. 지금 거듭제곱구 중 실수는 x의 n제곱이 a에서 야 지금 이 방송 중요한 거 아니다. 지금 이 녹화가 지금 우리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안 되면 바로 물어봐도 됩니다. x의 n제곱이 a면 x는 두 가지 형식이야. n이 짝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a거든. 이게 n 짝수면 오케이? 홀수면 n 루트 a거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n이 짝수라면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8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2n 루트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양수 2개, 음수 2개잖아. 그럼 그렇게 4개 곱하면 양수가 있어요, 음수가 있어요? 양수가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든 실근을 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짝수가 확정이 된 거라서 여기서는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 나오는 게 확정이 된 상태다.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 양수 한 개, 음수 한 개가 나오면 안 되고 양수 한 개만 딱 나와야 양수, 음수가 되면서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n이 홀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n은 반드시 홀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 개수는 n 루트 8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n 루트 8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지수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8의 n분의 1승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8의 2n분의 1승 곱하기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승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야 여기 제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8에 얘랑 더하면 n분의 1이거든요. n분의 1에다가 n분의 1 한 번 더 더하니까 n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밑을 2로 바꾸면 마이너스 2에 n분의 6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4 됐으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n분의 6이 2랑 같다. 그러면 n이 3이 된다. 3은 홀수니까 우리가 가정한 n은 홀수라는 거에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9번 문제가 이때까지 그 기출 유형에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짝수인 상황과 n이 홀수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때 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뭐냐면 n이 홀수면 플러스 하나가 나오든 마이너스 하나가 나오든 딱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n이 짝수면 2개가 나오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하면 됩니다. 여러분 칠판 7구 10번부터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 먼저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개념을 알고 이 문제를 접목시켜서 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보는 건데 절대값 fx가 2일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흔하게 이렇게 푸는 방법은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그럼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식으로 풀어주면 절대값 fx가 2라는 거는 fx가 2이거나 아니면 fx가 마이너스 2이거나 그러면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f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수함수 두 개를 그려주는 게 더 나은 거죠. 이현씨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두 번째, sin 3x라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sin 3x는 그 x축으로 비율을 3분의 1만큼 땡긴 거라서 네, 0부터 2파이 사이에 6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6월 평가원에 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0과 2파이 사이에 이 그래프가 3번 그려져요. 그렇게 이해하면 딱 좋아요. 그러면은 sin a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파이 사이에 몇 번 그려진다는 거야, 함수가? 야, 오늘 그렇지, 진짜 잘했어. 야, 지금 대답 안 하면 지금 다 이거 이름 풀고 난리나. A번 그려진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sin 2분의 1x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 그래프를 내가 그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사인 2분의 1x는 0과 2파이 사이에 몇 번 그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주면 몇 번 그려지는 거예요? 2분의 1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번 그려진다는 거는 0과 2파이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그래프로 바꿀 때 훨씬 빨라진다는 거죠. 이 생각이. 그럼 이제 이런 개념을 알았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10번 문제를 가고 있습니다. 10번에 절대값 4sin x, 4sin 3x 플러스 2와 y는 2가 맞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10으로 먼저 정렬한다. 뭐 어떻게 되냐면 4sin 3x 플러스 2가 2인 경우다. 그 다음에 4sin 3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인 경우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넘기면 4sin 3x가 0이 되니까 sin 3x가 0이라고 풀 수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럼 4로 약분하면 sin 3x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바꿔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원래 있던 이 그래프는 굉장히 그리기 힘든 그래프였는데 이걸 10으로 정렬하고 나서 보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죠. 그럼 sin 3x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0과 여기 지금 범위 잘 확인해야 돼요. 0에는 지금 이상으로 되어 있고 2파이에는 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0과 2파이 사이에 사인이 몇 번 그려지는 거라고요? 3번 그려진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3번을 그리는 겁니다. 1번, 2번, 3번을 그려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0이랑 만나는 게 몇 개인지 세보면 0이랑 만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요.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 건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0이랑 6개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1이랑 3개에서 만나니까 총 9개에서 만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저기 2파이 몇 번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 범위를 보면 지금 여기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11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해설할 때 이 문제풀이보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메모를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죠. 11번에 먼저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두 가지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점대칭의 식과 선대칭의 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꼭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럼 먼저 점대칭에 대한 식, 그러니까 A, B의 점대칭일 때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거는 FA-X 플러스 FA 플러스 X는 이 B를 만족하면 이게 바로 A, B의 점대칭인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선대칭은 X는 A의 선대칭인 식을 보면 이 식은 FA-X는 FA 플러스 X 또는 이렇게 적거나 또는 fx는 f2a-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것도 여러분 정리해두면 이거랑 똑같은 풀이가 fx 플러스 f2a-x는 2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꼭 암기가 필요한 게 여러분들 여기서 확률과 통계 하시는 분들도 그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선대칭이라는 걸 알아야 거기에 적용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도 점대칭과 선대칭 이게 점대칭이잖아요. 여기에 점대칭, 여기에 선대칭, 여기에 점대칭이고 여기에 선대칭이니까 대칭성을 알려주는 식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변곡점이 A, B인 3차 함수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변곡점이. 여기에 대한 설명은 먼저 변곡점이 먼저 사전에 0,0이야. 0,0의 3차 함수는 이런 3차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변곡점이 0,0의 3차 함수를 이름은 뭐라고 하죠? 기함수라고 하죠.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0,0의 변곡점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점 대칭의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0,0의 3차 함수의 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0,0인 변곡점을 갖는 3차 함수의 식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가면 변곡점이 a, b인 3차 함수는 이 3차 함수를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되는데 제가 이거를 좀 잘못 줘가지고 이거 계속 뺄게요. 겹쳐서. 그러면은 지금 이런 3차 함수에서 제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a,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 y 마이너스 b니까 y 마이너스 b는 x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변곡점이 a, b인 3차 함수의 식은 y는 x 마이너스 a의 세제곱, 여기 교수는 뭔지 모르지만 l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외워주세요.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외워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그럼 이 문제를 가볼게요. 가를 가볼게요. 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f1 플러스 x와 f1 마이너스 x를 더하면 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이식을 가져야 돼요. 여기 이식. 그럼 여기 이식에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을 그대로 대입하면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쵸? a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b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가 말하고 하는 건 뭐냐면 1,0의 점대칭의 3차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 1,0이 변곡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이 변곡점인데 저는 이제 변곡점의 좌표를 알 때의 식을 바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는 최고 차항의 수가 1이 됐어요. 지금 문제에서 x-1의 세제곱 플러스 1차항의 수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를 a, x-1 그 다음에 그 변곡점이 마이너스 0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fx라고 바로 쇼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봤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정적분으로 이거 지울게 밑에 정적분으로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 이게 지금 12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정적분의 정의에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적분한 거에다가 3을 대입한 거에서 얘를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걸 뺐더니 그게 10이더라 이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f3에서 f-2를 빼면 12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8 플러스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빼주니까 더해주면 16 플러스 4a가 12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fx는 x-1의 세제곱 마이너스 x-2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지금 f4였어요. 그럼 f4는 3의 세제곱에서 3을 빼주면 되니까 27 마이너스 3이 되면서 2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점대칭에 대한 식을 파악하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곡점이 주어졌을 때 3차 함수식을 적는 방법. 이 두 가지만 안다면 쉽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으로 볼게요. 등차수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필수 개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자, 12번. 먼저 나는 아까 감동했던 게 우리 저기 강용호 씨가 네? 아까 이 문제를 보니까 제가 푸는 스타일로 이렇게 푼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네. 먼저 이 필수 개념이 뭐냐면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은 여러분 1항부터 5항까지의 합은 3항의 5배. 얘가 홀수일 때
쓸 수 있는 엄청 유용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칭성이 중요해요. 지금 다 보면 대칭성 엄청 중요하죠. 지금 문제들 보면.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쭉 서면 3번이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 3번이 평균이라는 거지. 그럼 평균 곱하기 총 개수를 한 게 총합이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가에서 지금 때리는 게 뭐냐면 이걸 쉽게 써볼게요. 1항부터 2n 플러스 1항까지 AK니까 S 2n 플러스 2n 대놓고, 아주 대놓고 여기서 홀수라고 주어져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2n 플러스 1항부터 2n 플러스 1항 사이에서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는 항은 몇 번장이라는 거죠? 한가운데에 있는 항은. 자, 대답해볼게요. 1항부터 2n 플러스 1항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처음이면 잘 안 되겠지만 n 플러스 1번째가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1항부터 2n 플러스 1 사이에서 한가운데에 있는 거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면 그 민정아 왼쪽으로 몇 개 있죠? 방이? 그렇죠.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도 한번 물어보는데 좋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n 플러스 1까지 몇 개 있나?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있으니까 2n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럼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이 S2n 플러스 3이라고 나와서 해볼게요. 그럼 S2n 플러스 3이면 한 가운데 있는 게 몇 번째 항이냐면 n 플러스 2번째 항입니다. 왜냐면 이 전에 n 플러스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후에 n 플러스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 2n 플러스 2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2n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홀수가 나오면 항상 가운데에 항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고 그러면은 얘는 한 가운데의 항이 a n 플러스 1일 때 이게 평균입니다. 합에서. 근데 총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 2n 플러스 1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2n 플러스 1을 2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게 음수라는 겁니다. 이게 음수면 2n 플러스 1은 어차피 양수니까 날아가는 거고 나눠주면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은 n번째 항이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항이 엄청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an 플러스 1이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n번째 항은 지금 공차가 오거든. 공차가 오니까 좋아. 저기 유빈씨, 유빈씨 지금 저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되고 저기 좋아. 강준영. 공차가 오니까 여기서 여기로 더하기 5가 가까거든요. 그러면 더하기 5를 했을 때 음수니까 얘는 뭐예요? 음수의 양수예요. 그렇지. 잘했어. 이거는 확실히 음수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a n 플러스 2는 얘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더하기 5를 했을 때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는 거지. 근데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드는데 마를 냈을까요? 이 시험 문제 만드는데 어차피 절대값 뒤에 나 있는데 마를 낼까요? 그건 절대 안 되지. 왜냐면 그러면 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별로 중요한 항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n 플러스 1번째 항은 굉장히 중요한 항인데 그렇다면 뿔이 된다면 얘가 마지막 음수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봐주면 좋아요. 그러면 a n 플러스 2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봐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답 적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답이 안 나오면 다시 봐. 잠깐만, 희연씨 이해되시나요? 이거 좋아요. 자, 근데 나에서 보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나 있는데 나에서 보면 절대값 an 플러스 절대값 an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an 플러스 2가 지금 13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대값이란 말이 나오면 음수이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양수이면은 그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지금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있죠?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양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속마음은 그대로 a n 플러스 2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저는 이 am 플러스 2를 주제로 보고 있거든요. n번째 항이 아니라 가운데 있으니까 얘가. 그러면은 am은 여러분 n 플러스 1에서 5를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m 플러스 1 그 다음에 am 플러스 2는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5를 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 플러스 1 플러스 am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am 플러스 1이 한 번 남게 되고 여기는 지금 플러스 5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넘기면 am 플러스 1은 뭐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근데 우리는 am 플러스 1이 음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마이너스 3보다 큰 음수면 뭐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5씩 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5씩 튀어가 보면 얘는 3, 4가 되고 그 다음에 8, 9가 되고 그 다음에 13, 14가 되고 그 다음에 18, 19가 되고 23, 24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21번째 항이 24와 29 사이에 있는데 여기다가 5를 한 번씩 더 더하게 되면 얘는 28이 되는데 얘는 29가 되니까 이 라인에서는 24와 29 사이에 있는 항이 한 개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은 불능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라인이 되는 건데 여기가 몇 번째 항이냐면 지금 21번째 항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20번째 항, 여기는 19번째, 18번째, 17번째, 16번째. 그러면 여기 이 n 플러스 1이 15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 플러스 1이 15니까 m은 14가 된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평균과 총개수로 들어가서 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아는 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 13번에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선행돼야 되는 그런 그 비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삼각함수의 활용은 문제의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린 5개 안에서 시험에 항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5개가 조합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변수 없이 풀려면 반드시 이 5가지를 적어놓고 이 문제를 이 안에서 관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말을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삼각함수 활용이 시험 내에 안 풀린다. 그럼 이 5가지를 적어놓고 이 5가지 중에 내가 어떻게 이 5가지를 통해서 볼 것인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첫 번째가 원주각이에요. 두 번째가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삼각함수 활용에서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왜 중요하냐면 공짜로 나머지 각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그게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서는 이 각이 주어졌지만 진짜로 주고 싶은 각은 이 각이었던 건데 얘랑 더하면 180도의 관계라면 이 각이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바로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고 세 번째가 닮음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처음으로 배웠는데 닮음 같은 경우에는 닮음을 너네 중학교 2학년 때랑 3학년 때 수학 문제 풀 때 도형 문제 풀 때 어려웠던 게 닮음을 생각하고 보면 보이는데 닮음은 원래 생각하지 않고 보면은 닮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 이거 어디가 닮아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분 저평각이라는 각이 있고 또 활산점이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그 닮음에서 빠져나온 파생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동시에 쓰인다는 잘 만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개념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봐 보겠습니다. 그럼 이 5가지 개념 중에 이 문제는 몇 번이 포함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돼 있어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이게 평행사변형이 나왔다. 닮으면 바로 봐야 돼요. 왜냐면은 평행한다는 거는 억각이랑 동의각이 같다는 거니까 평행 나오면 각이 같다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각이 같다는 게 왜 나오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닮음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형 평행사변형이나 아니면 평행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이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봐보시면 BD가 대각선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FC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 만나는 점은 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은 게 직각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점은 A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로 주어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사인 AFC 이 각도, 지금 여기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가 13번 정도에 배치가 되면 이걸 순수하게 여기만 쳐다보면 전형적으로 못 푸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제일 처음에 고민할 수 있는 건 여기겠죠. 그럼 여기 각도도 아는 거구나 라는 걸 알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문제의 그 뒤에 부분이랑 연결이 중요한데 지금 뒤에 부분에 연결하면 여기 이 오른쪽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오른쪽 삼각형. 그럼 이제 이 오른쪽 삼각형을 보시면 평행사변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니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각과 각 A와 각 D를 더하면 180도. 얘랑 얘를 더하면 180도라고. 이거 모르는 저 식이 있나요? 지금? 평행사변형 이거 배울 때 이거 두 개 더하면 180도라는 거 안 배우는 식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기 여러분 왕수학 다닐 때 배우거든요. 그러면은 사각형의 이게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사각형의 총 내각의 합은 360도니까 위에 두 개를 더하면 180도입니다. 아래 두 개를 더해도 180도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용하겠다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적고 풀라는 거예요. 얘를 적고 풀어야 이 세타를 알겠지. 난 처음부터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느꼈지. 그러면은 이 각도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값이 10분의 루트 10이었는데 이것도 잘 알아도 오케이? 네? 10분의 루트 10은 여러분 1대 3대 루트 10이에요. 지금 이 관계예요. 왜냐면 루트 10분의 1을 유리하면 10분의 루트 10이야. 그러니까 10분의 루트 10이라는 거 값을 들었을 때 1대 3대 루트 10 바로 생각해야지. 10 루트 10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유명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이 10, 루트 10분의 1이면 반대로 사인은 루트 10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떠올리면 그럼 여기에 대한 사인 값이 루트 10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 C의 길이가 10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가 지금 10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문제에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여러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 때문에 나오죠? 지금 우리가 세타와 파이만 세타 이용되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유일하게 사인 법칙 때문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이 사인 법칙으로 보면 네?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사인 알파분의 12 사인 알파분의 12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1 있으니까 이게 10루트 2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겠지만 얘랑 얘는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얘랑 얘는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알파는 10루트 2분의 10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이 각은 특수각이에요. 사인 45도일 때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각도가 45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각도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사인 법칙을 통해서 지금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대로 적어보면 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은 루트 10분의 3이 되는데 루트 10분의 3분의 이거 줄게요.
루트 10분의 3분의 2 마주보는 변의 길이. 지금 이 기의 길이는 10루트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모만 남겨놓고 이쪽에 루트 10분의 3을 곱해주면 10분의 3루트 10입니다. 이거 곱해주면 10 없어지고요. 6루트 5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 길이가 6루트 5가 되는 거죠. 천천히 퍼즐 맞추듯이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주면 얘랑 얘랑 평행하는 거니까 억각이 같죠. 그럼 여기가 45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가 돼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은 직각이변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CD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복잡하지만 이제 답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좀 참으면 됩니다. 자, 여기의 길이를 제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럼 x라고 하면 지금 이제 코사인 법칙 들어갈 거거든요. 파이팅. 잘 들어야 돼요. 코사인 법칙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법칙 들어가면 쓰이는 거죠. 코사인. 자, 그러면 6루트 5에 제곱하면은 180이 되고요. 그거는 10의 제곱 100 플러스 x의 제곱. 인내심이 필요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x 곱하기 지금 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이 이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10이었으면 얘랑 얘랑 더하면 180도인 상황이니까 여기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분의 루트 10. 그럼 이제 이거 정리를 해보면 10 없어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겠고요. 정리해보면 여기다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2루트 10x 100이 넘어가니까 18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0은 여기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x 플러스 4루트 10과 x 마이너스 2루트 1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4루트 10x 마이너스 2루트 10x 마이너스 8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는 2루트 1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길이가 지금 2루트 10이 됩니다. 그럼 여기 이 길이도 2루트 1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라서 여기 이 길이는 2루트 5가 되고요. 여기 이 길이도 2루트 5가 돼요.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지금 어떤 넓이였냐면 AFE 바로 이 넓이. 이 넓이. 근데 지금 이 넓이를 구하려고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하거나 컨택하거나 이 길이를 구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물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건 닮은 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은 관계에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마주보는 각이 있고 평행하기 때문에 닮은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길이가 2루트 5예요. 지금 우리 구했죠? 2루트 5라고. 근데 여기 길이가 6루트 5였어요. 아까 지워졌지만. 그러면 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3이 됩니다. 그럼 1대 3이 되면 넓이의 비가 1대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넓이를 구해서 거기에 9분의 1을 하게 되면 이 넓이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넓이에 9분의 1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계산까지 좀 복잡하지만 좀 차분하게 가볼 필요가 있겠죠. 흥분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이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이 변의 길이가 2루트 10.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가 지금 이거 10이었죠? 10. 그 다음에 사인 값은 아까 10분의 3루트 10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는 지금 이 넓이 구하는 거니까 9분의 1을 이렇게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없애줘 볼게요. 2, 루트 10, 루트 10, 10. 그러면은 3, 3 하면 지금 이 넓이가 3분의 10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이 작은 이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0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5 곱하기 2루트 하면 10이 되게 돼요. 그럼 10에서 3분의 10을 빼니까 3분의 20이 되게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이 5개의 상황에서 많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근데 절대 모든 기출 교육청 상황을 다 통틀어서 이 5개를 넘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5개가 벗어나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게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민이 많아.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거의 틀린다고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냥 그때그때 뭐 사람에 따라 푸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보다 보면 절대 여기를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활용 문제 풀 때는 이 5개를 써놓고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풀면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가다 보면 이제 맞춰갈 거예요. 13번 문제였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지금 연속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연속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철저히 요거는 구조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표를 그려야 돼요. 제가 평소에 수업할 때 이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그리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이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그리면 보이는 게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면서 푸는 게 습성으로 돼 있는 분은 이 문제만 하면 당황하지. 그냥 이 문제는 그릴 수가 없고 지금 24번 문제 보면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다가 끝나게 이 문제 관찰할 거예요. 처음부터 표를 그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은 gx는 fx이거나 마이너스 fx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요.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 이상 0 미만일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gx 곱하기 gx 마이너스 3이 불연속인 점이 딱 한 개 있어요. 불연속인 점이 딱 한 개 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힌트가 f0과 f-3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f0과 f-3이 같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gx가 연속이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이고 0에서도 연속이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라면 f-3과 f-3의 마이너스를 곱한 거 왜 이렇게 쓰냐? 마이너스를 곱한 거 이게 같다라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면 좌극한인 f-3과 무극한인 마이너스 f-3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이게 두 개가 같으면 필연코 f-3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f-3이 0이 되면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f0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f0이 0이면 x는 0에서도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이너스 3에서 연속 뜨면 0에서 무조건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 한 개의 점에서 연속이 뜨면 둘 다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프다. 그랬을 때 여러분 gx는 만약에 연속이라면 gx-3은 얘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얘가 연속이면 얘도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럼 연속 곱하기 연속은 반드시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불연속인 점이 한 개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죠. 그러면 gx는 한마디로 확신할 수 있는 게 0과 마이너스 3 둘 중 어느 거 하나에서 불연속인 게 아니라 둘 다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표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이랑 0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쓰는 게 좋겠죠? 아닌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를 아닌가? 자, 별로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gx고요. 여기가 gx-3이에요.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자, 그럼 gx는 마이너스 3과 0에서 불연속입니다. 불이라고 써요. 자, 그런데 gx-3은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기 때문에 원래 gx가 마이너스 3과 0에서 불연속이라면 gx-3은 0과 3에서 불연속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연속이 되는 거예요. gx는 3에서 연속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gx-3은 마이너스 3에서는 연속이 되는 거죠. 일단 이 표를 이해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이 표 이해 안 되시는 분 지금 빨리 계시니까? 지금 다 이해됐어요? 예은씨 이해되시나요? 야 채연아 이해되냐? 유빈씨 이해되시나요? 보시면은 gx가 마이너스 3과 0에서 불연속이니까 gx-3은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마이너스 3을 x축 3만큼 이동하면 0이 됩니다. 0을 x축 3만큼 이동하면 3이 되니까 여기서 불연속이고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과 0 이외에서는 하자가 없는 그래프예요. 다 연속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개 연속 채워줍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얘랑 곱하기란 말이야. 곱하기.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뭐가 되냐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의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불연속 곱하기 연속의 상황에서는 언제 연속이 되냐면 얘가 불연속을 갖는 그 x값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그 값이 0이 될 때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g-6이 0이 되면 그거는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럼 g-6은 여러분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이니까 g-6은 f-6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메모를 해둡니다. f-6이 0일 때 이 값은 이 gx 곱하기 gx-3은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된다. 그다음에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 이 상황을 보시면 여기서는 3에서 얘는 연속이고 얘는 불연속이니까 3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연속인데다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g3이 0이다. 그러면 여기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럼 g3이 0이면 3은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면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f3이 0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각각에서 마이너스 3이 연속이 되는 조건과 3이 연속이 되는 조건을 해봤어요. 그러면 0에서 연속이 되는 조건은 이거는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니까 얘는 지금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니까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그럼 정확히 따져볼게요. 야, 지금 너 좀 집중해, 진짜.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자,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0 좌극한, 0 우극한 gx와 gx-3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0 좌극한 볼게요.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다가 0을 대입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f0이에요. 야, 나 마음 같아서 이거 하나하나 시켜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냐, 지금 이거? 근데 이거, 희연아, 가자. 희연이 지금 잘할 수 있으니까, 희연아, 가자! 자, 희연아, 0 우극한이면 여기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돼. 그렇지. 그러면 여기 f0이라고 체크하는 거야. 자, 희연아, 그러면 여기 좀 어려운데, 0 좌극한이면 실제로는 뭐 좌극한이래? 여기서. 그렇지.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3 좌극한. 마이너스 3 좌극한 여기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자, 마이너스 3 좌극한 여기야, 여기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장난이야. 위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f-3이구나. 자, 그러면은 0 우극한. 여기다 0 우극한 대입하면 3 좌극한이야, 3 우극한. 저 마이너스 3 좌극한이야, 마이너스 3 우극한이야. 마이너스 3 우극한이면 여기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야 돼. 아래다 대입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f-3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끼리 곱하면 여러분 얘랑 곱해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f0 f-3이 될 거야. 얘랑 곱해보면 또 마이너스 f0 f-3이 될 거야. 그러니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x는 0에서 연속이네 라는 거죠. 이거는 연속인 게 확정이 됐어요. 이거는 조건이 필요 없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지만 연속이다.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제가 잠깐만 지금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거 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잘 알아도 잘 봐. 야, 여기서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들어. 빨리 손들어. 없어? 한 명 한 명씩 물어볼게요. 너 있어 없어? 없어? 너 있어 없어? 죄송합니다. 유기씨 있어요 없어? 없어요? 예입씨 있어요 없어? 없어요? 미정씨 있어요 없어요? 야, 너네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효원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 요즘에 많이 만나지 않냐? 야, 저기 저랑 좀 문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희연씨 있어요 없어요? 야, 유세씨 있어요 없어요? 현서씨 있어요 없어요?
야, 희한하네. 제가 희한하네요, 정말. 난 다 좋은 사람들 같은데. 너 없지? 그러니까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거기 이렇게 하지 마. 있어요. 있어? 네. 거짓말 치지 말지. 멋있네, 딱 있다고 하고 멋있네. 사람이네. 야, 너 있어, 없어?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처음 저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어. 저 같은 경우 이제 70번 고백을 했다고 했나? 아 진짜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2년간 70번 고백했어요. 그 옆에서 누가 세줘가지고 알았어. 김지현 쓰레기인 이유가. 아 진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김지현 쓰레기 여자인데 김지현 쓰레기인 이유. 걔한테 고백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70번 고백해가지고 걔가 이제 김지현한테 고백받은 사람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만약에 제가 여기 클래스에 있을까? 그럼 전 한 명 한 명한테 다 고백했을 거예요. 아 정말로 일주일에 한 명씩. 그러니까 얘는 막 그런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할 것 같아. 끊고 가야겠다. 자 그러면은 0에서는 지금 연속이 된 게 확정이 됐는데, 근데 x는 k 그 불연속인 점이 한 개 발생한다는 거는 -3에서 불연속이거나 3에서 불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하고. 야 진짜 미안한데 너 좀 똑바로 안 하지마. 안 되겠네. 나 진짜. 야 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하고. 둘 중에 야 이거 실리면 이거 욕먹는 아니야? 이거 꼰대 새끼 하면서 야그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하고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안 한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한 다음에 기억부터 읽어가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읽고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제 봐봐. 문제가 어떻게 보이나. 기억. gx 곱하기 gx-3은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미 밝혀놨어. 0에서는 지금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이때 연속이 되는 걸 이미 이 표를 통해서 보였다. 동그라미. 니은. f-6과 f3을 곱하면 0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하고 둘 중에 하나는 만족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을 하든 이걸 만족을 하든 이 두 개를 곱하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디귿을 보시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칠게요. 디귿에서 뭐라 했냐면 불연속인 그 x 값이 음수일 때 불연속인 x 값이 음수라는 거는 지금 얘가 불연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성립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3에서 불연속이 돼야 되니까 얘는 성립을 안 하면 그럼 반드시 얘는 성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디귿이 말하는 거는 불연속인 x값이 음수라는 거는 f3이 0이어야 된다. f3이 0. 그럼 f3이 0이고 지금 문제에서 말했듯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f-3과 f0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이 fx의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fx는 자, x-3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의 수가 1이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잘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도저히 이거 답이 나오는 게 먼저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수능에서 집합이 나왔다. 그 표현이. 그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집합에서 물어볼 수 있는 킬러는 딱 한 가지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면 중복되는 거는 한 번 적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킬러 문제가 집합이랑 섞이게 되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이게 그냥 원소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게 원소의 합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집합교를 했어. 집합교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x바 fx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이라고 지금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fx는 0을 만족하는 게 중근이야. 만약에 중근이면 몇 번 적겠어? 그걸 한 번 적게 되는 거지. 한 번 적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이 두 근의 합이 뭐야? 빨리 말해봐. 이 두 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a죠. 그래 안 돼. 그 다음에 이거 3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서 푸는 사람은 수학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네, 여기까지 이제 끌고 왔습니다. 근데 얘도 틀리게 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얘는 이제 틀려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 집합 비호가 나오면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건 중복된다는 가정을 아예 삭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다. 그럼 오히려 우리 역발상으로 100% 지금 뭐가 있을까? 100% 중복이 된 상황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 왜 갑자기 침튀기 그쪽 바라보냐? 자, 이게 무슨 비가려고 조용히 했나? 집합이 나오면 100% 중복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았어요? 우리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3이 있으니까 3이 여기 또 한 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3은 몇 번 적힙니까? 한 번 적히는 거죠. 그러면 3은 한 번 적히고 그러면 그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나머지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fx가 뭐가 되냐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갑질대로 가면 안 돼요. 지금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f 마이너스 3과 f0이 같다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럼 f 마이너스 3을 해보면 36 플러스 곱하기 1이라서 36이 됩니다. f0을 해보면 9 곱하기 4가 돼서 36이 돼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하. 앞으로 집합이 나오면 역으로 이걸 이용해서 100% 중복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공격한다면 여러분들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5번에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인데 일단 다에서 뭐가 있냐면 A1이 300보다 작다. 약간 여기에서 심상치 않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1부터 대입해가지고 푸는 건데 지금 이거는 300보다 작기 때문에 299가지를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진짜로 노가다 그 장애인이니까 제가.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참아줍니다. 1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한번 참아요. 한 번만 참습니다. 두 번 하잖아요. 자, 이거 한번 이제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 걸 읽어주면 나에서 지금 효원이가 노가다 장인 그 후계자잖아. 지금 노가다 지금 진짜 노가다 잘하는 걸로 지금 예림 씨도 지금 노가다. 근데 이 AN 플러스 1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거지. 하나는 3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6을 더해가거나.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이걸 바꾸겠습니다. 잘 보세요. 로그 3 AN이 자연수인 걸 바꿔보겠습니다. 로그 3 AN이 자연수인. 그걸 바꿔서 말하는 거냐면 AN이 3의 거듭제곱인 경우에 AN이 3의 거듭제곱이어야지 로그 3 AN이 자연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지금 이걸 해석을 할 때 정확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 반대로 그냥 AN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닌 경우죠. AN이 3의 거듭제곱이 아니라면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그래서 A이 3의 거듭제곱이면 3분의 1을 곱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숫자가 3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인데 3으로 나눴어. 예를 들어서 3의 거듭제곱 중에 아무거나 말해볼래요? 81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81을 3으로 나눈 거예요. 27. 27도 3의 거듭제곱이야. 그럼 27 3으로 나누면 9. 그러니까 3의 거듭제곱 한 번 걸리면 1까지 계속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수열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 3의 거듭제곱이 중간에 한 번 딱 걸리면 1까지는 쭉 간다는 거예요. 그 3으로 나눠주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60 다시 3으로 나눠줘. 이해, 제 말 이해되나? 진짜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4항부터 7항까지 더하면 40이라고 했어요. 자, 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 생각을 들어야 돼. 왜냐면 이 4개를 더하면 40인데 당연히 이 생각을 이건 우연이나 아니면 뭐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4개 중에 하나가 3의 거듭제곱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쵸? 그럼 만약에 이게 그 중에 하나가 27이라고 해보겠다.
선생님 이게 81일 수도 있고 243일 수도 있는데 왜 하필 27이라고 하십니까 이 새끼야? 노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4개를 더하면 40이에요. 근데 4개 중에 하나가 81이면 어떻게 합니까? 음수가 답이 없죠. 그러니까 이 4개 중에 가장 큰 거듭 제곱이 27이니까 27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9가 되죠. 여기 뭐가 돼요? 3이 되죠. 여기 뭐가 돼요? 그렇죠.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이러면 이걸 더하면 뭐가 돼요? 40이 딱 되는 거지. 끝났다. 쉽게 끝났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 첫 번째 항을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번째 항은 81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 세 번째 항은 80, 왜냐면 가능성이 있잖아. 80이 아니면 뭐야? 21이겠지. 그쵸? 왜냐면은 6을 더해서 27이 나왔거나 아니면 3으로 나눠서 81이 돼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이 과정은 얘가 243이거나 아니면 얘가 지금 75이거나 6을 더하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얘는 21은 15면 되겠죠. 3으로 나눠서 21이 나오면 63은 거듭제곱이 아닙니까? 좋아요. 자, 이거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729일 수 있고 그 다음에 237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69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9일 수 있는데 이건 불능 처리돼요. 이게 왜 불능 처리되냐면 9는 3의 거듭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3이 됐어야 했는데 6을 더했으니까 이건 불능 처리됩니다. 이 라인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3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이 729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되는 A와 첫 번째 항은 237과 69겠죠. 그럼 237 더하기 69를 하게 되면 306이 나옵니다. 306을 선제에 봐도 없어요. 수능이나 평가원은 함정 오답이 없습니다. 살려준 거죠. 정신 차려라.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왜냐면 지금 선지에 306보다 다 큽니다. 그럼 나머지 될 수 있는 수가 뭐야? 그거는 유일하다. 그게 뭐냐면 이 4개가 모두 3의 거듭제곱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씩 더해갔을 때 40이 된다. 등차수요. 그러면 이 두 개 더한 거야. 예전에 다 조심해 놨었죠. 이거 두 개 더한 거야. 이게 4개 더하면 40이면 이 두 개 더한 거네. 20. 알았어? 중요한 말이야 이거. 이해됐어? 제가 중간했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 두 개 더하면 20이라는 생각이 중요해. 왜냐면 4개 다 등차수열이니까 이 4개 더하면 이 두 개 더하면 20이다. 근데 이 차이가 뭐였어요? 6이지. 6 차이 나면서 더하면 20인 거. 제기로 알아보세요. 뭡니까? 어렵습니까? 7, 13이죠. 7과 13이 더하면 등차수열은 여러분 대칭성이니까 그렇게 봐야지. 언제 이것도 A 플러스 6, A 플러스 12, A 플러스 18 양쪽이 풉니까? 그러면 여기서 6 더해주면 뭐예요? 1이지. 준영아 좋아. 그럼 여기 뭐예요? 19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A4가 1이면 A3은 뭐냐? 당연히 3의 거듭제곱이니까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모든 항이 자연수였는데 지금 여기서 6을 더하면 마이너스 5 떨어지니까 안 되니까 1이 나왔으니까 그 전항은 3이겠구나. 그리고 그 전항은 9겠구나. 그리고 그 전항은 27이겠구나. 라는 거 아시죠? 좀 2항으로 될 수 있는 게 27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306과 27을 더하면 333. 4번이 정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16번에 로그 2x 마이너스 5는 로그 4x 플러스 7이다. 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만나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진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진수 조건은 x가 5보다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을 갖게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 2를 4로 만들면
얘는 제곱이 되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 x 플러스 7과 같다.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x 플러스 7이다. x 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이 0이니까 x는 2 또는 9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진수 조건에서 5보다 큰 게 답이니까 9가 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9입니다. 17번 f'x가 9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적분하면 fx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적분 상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을 대입하면 10이 나오겠으니까 이 적분 상수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는 f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f2는 24 마이너스 16 플러스 2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러면 20이 정답이 되겠죠? 17번의 정답은 20입니다. 자, 18번.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객관식에서는 함정 오답이 없댔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식에서는 아니다 이거 말이야. 약간 그 실수를 주의한다는 느낌으로 스텝을 좀 낮춰야 돼요. 실수를 많이 하시는 분 참고하세요. 객관식에서는 스피드를 엄청 내려줘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쓴 답이 틀리면 그게 선지에 없다. 아까 선지 보면 막 짝수로 이렇게 있잖아. 내신 같은 경우 보면 34, 35, 36, 37, 38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홀수 20 끼워놓는 거 선지 배치할 때. 그러니까 좀 맞추게끔 하는 거고 대신 주관식을 할 때는 슬로우 이 미디움을 좀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면 이 문제 볼 때 흥분하면 안 되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플러스 3이 40이야. 천천히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은 40이 되는 거지. 또 여기서 3 이항시키면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와요. 그럼 얘가 지금 3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을 실수를 안 하게끔 좀 천천히 푼다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bk가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얘가 5니까 얘는 마이너스 5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플러스 5라고. 진짜라니까? 여기서 그래도 살려주네. 0이 나왔어. 자, 여기 마이너스 5고 5를 10번 더하니까 5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50이니까 정답은 45가 되는 거죠. 자, 19번. 별표 28만 개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랑 토요일 날 풀었던 교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화금반 학생들은 금요일 날 풀었던 교재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잖아요. 잘 들어봐. 좋아. 그러면 희영아, 지금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의 x좌표 뭐예요? 좋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얘는 이 3차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0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문제도 틀릴 수 있어요. 지금 문제 풀 때.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8에서 접했다는 거는 여기서 몇 번 만난다는 거예요? 접한다는 거예요. 2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번 만나면 이걸 2번 더 해야 돼요. 2번 더 뭐예요? 마이너스 4지. 그러면은 나머지 한 점의 x좌표가 모여야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야, 지금 이거 2번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4지. 그럼 나머지 한 점의 x좌표가 모여야 더하면 0이 되니까 4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접선이 지나는 또 다른 점의 x좌표가 4. 그때도 여전히 이 점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4를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10이니까 54다. 이 두 개의 점을
접선이 지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x좌표의 증가량이 뭡니까 지금? x좌표의 증가량이 6이에요. 집중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되지도 않았지만 y좌표의 증가량이 70이에요. x좌표의 증가량이 6일 때 y좌표의 증가량이 70이라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1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기울기가 12일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8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6이구나.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y는 12x 플러스 6.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y는 x 세제곱 플러스 k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랑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x 세제곱 플러스 k인데 k가 양수 k예요. k가 양수 k. 자, 그러면은 3x 제곱이 10이라는 겁니다. 그럼 접점의 x좌표가 하나는 2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2일 수 있는 거죠. 2일 때는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2일 때는 30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하기도 싫지만 어차피 아니니까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k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이때는 k 값이 뭐가 되냐면 6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 k를 구하랬으니까 답은 6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20번 fx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고요.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절대값을 보면 이제 바로 행동해줘야 되는 게 이게 플러스일 때와 이게 마이너스일 때로 구분해줘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루트 3보다 클 때, 지금 밑에 그림을 참고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때는 식이 얘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에 있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보면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걸 좀 참고해서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루트 3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장수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 있는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이차함수를 말합니다. 이 두 개를 연속해서 이은 게 지금 이 밑에 나오는 그런 그래프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4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겠지. 4점에서 만나면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첫 번째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x1, 두 번째에서 만나는 점을 x4라고 했어요. x4. 자, 그랬을 때 x4에서 x1을 뺀 거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와 이 식을 연립한 거라는 거죠. 잠깐만, 야, 나 도저히 넘어가. 야, 나 대충 보는 거 아니지 지금? 너 이해됐어? 너 이해됐어?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보고 있어. 내가 아까 말했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3이면 왜 저래 보세요?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그럼 여기는 이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t를 연립했을 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입니다. 이때 이 두 근을 만족하는 게 x1과 x4고 저거는 볼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t와 이렇게 만났을 때, 즉 이거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t 마이너스 3은 이걸 만족하는 게 x2와 x3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x4와 x2를 빼면 5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x4와 x2를 더하면 요거는 1이 되는 거지. 근거 계산을. 그럼 연립하면 x4는 3이 되고 x1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근을 곱하는 게 지금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t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t가 3이면 여러분 지금 정확히 여기가 3,0이거든요.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직사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그럼 마저 좀 구해볼게요. 그럼 t가 3이면 여기가 지금 3에 참이 들어가면 x제곱 플러스 x가 0이 되니까 주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0이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어마무시한 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fx와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분의 넓이,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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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부분의 넓이. 이걸 지금 전부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제 대가리거든 뭐 6분의 공식이라든가 뭐 다른 이런 빨리 푸는 방법이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일일이 요거 접근해야 되고요. 이 접근할 때는 이 함수예요, 이 함수예요. 이 함수를 제가 지금 이 색으로 지금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래프는 지금 이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접근할 때는 직선에서 이 빨간색 이 그래프 뺀 거를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루트 3까지 접근을 해야 돼요. 소름 끼치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지금 이 문제의 테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곡선과 직선의 격전. 이 문제는 특징이 한 번만 자기가 딱 풀게 되면 제대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푸는 루틴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배제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연립을 위해서 두 개의 점이 항상 주어져요. 여기서. 그럼 그 두 개의 점을 곡선에 대입하면 마타를 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자기 손으로 정확히 풀면 그 다음부터 계속 풀 수 있어요. 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곡선이 있는데 곡선은 뺀 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곡선을 아예 빼보겠습니다. 하나는 y는 3x가 있고요. 하나는 여기 점에서 b라는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것만 적어놓을게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네모라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럼 여기 점을 c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점을 c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긋는 점이 있고요. 이 점을 a라고 했고 이 점을 d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만 설정하고 문제를 관찰하는 거예요. 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d라는 점을 어떻게 말했냐면 얘 대 얘가 3대 5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3대 5로 외분하면 얘 대 얘는 몇 대 몇이냐면 항상 외분을 내분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대로 우리가 알고 갔어야 되는데 외분을 항상 내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3대 5면 2대 3이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에 점의 좌표를 OT, 0이라고 잡는다면 x좌표 OT 그러면 여기 점의 좌표를 ET, 아직 y좌표는 모르지만 x좌표는 ET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이 좌표 대 이 좌표가 지금 2대 3이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의 좌표가 0이 x좌표가 되는 건 확실히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는 이 Y는 3X 위에 있으니까 이 T를 여기다 대입하면 몇 T가 되냐면 6T가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6T가 올라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대 3입니다. 그러면 6T가 올라갔으면 3이 6T 올라갔으면 2는 몇 T 올라가 있어요? 그쵸. 제대로 듣고 있구나. 4T가 올라가면 여기가 10T가 되는 거야. 잠시만요. 야, 너 지금 그 소리 한 번만 하면 진짜 때릴 수도 있다. 야, 그러면 여기 때리면 안 되죠.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지금 그 여러분 그 겐세이라고 하죠. 고급 겐세이인데 그 아예 크게 되면 지적을 하고 갈 건데 약간 그 고급 겐세이가 있어요. 일본말 쓰는 편이 아닌데 이때 또 그만큼 또 잘 표현한 게 없어서 봐봐요. 계속 소리 내면 뭐라고 할 텐데 말해야겠다 할 때 안 내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말해야겠다 고급 겐세이 거의 그냥 지적할 때 안 하는 상당히 그 약올리는데 능통하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0,10t면 여기에 네모 안에 들어갈 게 10t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아, 그러면 이제 끝났어. 왜냐면은 지금 이 B라는 점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니까 얘랑 얘를 연립하면 3분의 10x가 10t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0x가 10t라는 거는 x좌표가 3t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x좌표가 3t면 y좌표는 9t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이 A, B, C의 넓이가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A, B, C 이 넓이가 20이다. 자, 여러분 기울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6월 평가원 때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3번 문제 풀 때 기울기 몇 번 문제 나왔을 때 10분의 루트 10 보면 1대 3대 루트 10 생각하랬죠? 자, 기울기가 3이니까 1대 3대 루트 10이에요. 그러면은 1대 3대 루트 10인데 이 x좌표의 차이가 t니까 이 길이는 바로 루트 10t라고 쓸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기울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여기에 y좌표는 10t인데 여기에 y좌표가 9t니까 마찬가지로 또 1대 3대 루트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10t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루트 10t 곱하게 되면 10t 제곱이고 좋아. 10t 제곱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누니까 5t 제곱인데 5t 제곱이 지금 20이라고 했으니까 t 제곱이 4가 되면서 t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t가 2가 되면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4,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6,18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점의 좌표를 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막타를 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수함수는 딱 그때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곡선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곡선의 방정식이 y는 2에 x-m 플러스 n이 있습니다. 그러면 4를 대입하면 12가 나와야겠죠. 12는 2에 4-m 플러스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을 대입하면 18이 되니까 18은 2에 6-m 플러스 n이 되죠. 자,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보면 6은 2에 6-m 마이너스 2에 4-m이 됩니다. 2의 3승에서 2의 1승을 뺐을 때 6이 나옵니다. 그래서 n값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n이 3이면 n은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은 3, n은 10이 되면서 m 플러스 n은 1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시험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바로 교점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런 교점의 문제는 직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마지막에 좌표를 곡선에 대입하면서 연립으로 끝낸다. 항상 이걸 명심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라고 되어 있어요. fx는 4차 함수입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g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t 플러스 t라고 정해졌습니다. 이게 gx예요. 근데 이 gx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gx가 0이 되는 x의 개수를 ht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 지금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평가원 아니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출문제를 보면 이 항을 통해서 식을 재편하는 거는 수학에서 정말 중요해요. 그게 등식의 성질이니까.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이 항을 통해서 이걸 변형하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울기에 대한 식이 떠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왼 좌변에 얘랑 얘만 남겨두면 fx-ft가 되고 나머지 이 마이너스 x 플러스 t를 옮기게 되면 x 마이너스 t가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게 y의 변화량, 얘가 x의 변화량. 그랬을 때 y의 변화량과 x의 변화량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x, fx와 t, ft의 기울기가 1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x, fx와 t, ft에서의 기울기가 1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 그 기울기를 가졌을 때의 ht의 개수를 물어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사차함수를 제가 많이 들어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여기 있는 점을 t 값이 1이고 그 ft가 f1이야. 지금 이게 t, ft예요. 그럼 여기 점과 기울기가 1이면서 만나는 점이 몇 개 있냐는 거예요. 이게 ht라는 거예요. 차례. 여기 됐어? 무슨 말인지? 좋아. 진짜 이해해야 돼.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이 문제에서. t, ft와 기울기가 1이 되면서 만나는 점이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게 h다. 일단 여기서 끊어서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럼 이렇게 하면 4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fx의 그래프와 기울기가 1인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 지금 단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 밑에 읽어보면 가에서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ht에서 h 마이너스 1을 빼면 이게 2가 된다고 했어요. 이상합니다. 잘 보세요.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여기 이 뒤의 값은 뭐냐면, 여러분 정확히 읽어야 돼요. 똑바로 좀 정확히 읽어야 돼. 이거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함수 값이에요. 그렇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건 함수 값이에요. 얘가 뭡니까? 극한값이에요. 그러면 극한값에서 함수값을 뺐는데 0이 안 나왔다? 극한값에서 함수값을 빼면은 0이 나와야 연속이고 0이 나오지 않으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기회가 있으면 말하는데 불연속을 어렵게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얘는 지금 이 불연속을 굉장히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는 말을 극한값에서 함수값을 빼면 2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히든으로 뿌려놓은 게 여기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가로를 없애고 그냥 이렇게 내놔서 되는데 굳이 이제 속여먹으려고 이걸 이제 중간에 이렇게 묶은 거는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요. 이 시험이 눈치 싸움인지 아니면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극한값에서 함수값을 뺀 게 2다. 불연속이다.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좋아요. 박진영 씨. 교점의 개수에서, 지금 교점의 개수인데 제가 굉장히 강조해요. 교점의 개수에서 불연속인 이유는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때 발생하죠? 이벤트는 언제 발생하죠? 접할 때 발생합니다.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인 경우는 접할 때 발생하는데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는 불연속이 된다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fx가 그 다음에 1에서 다시 한번 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그게 맞는지 한번 이제 관찰해보면 여러분 제가 말해줘.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여기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삭제라고 해요. 자 마이너스 1 좌극한 봐볼게. 마이너스 좌극한 뭔지 나한테 말해줘야 돼. 마이너스 1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 살짝 왼쪽으로 떨어진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치선 만나는 점 몇 개예요? 만나는 점 몇 개입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너 지금 말하는 거 빨리 봐. 4개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왼쪽에 있으면서 기울기가 1인치선이 만나는 점의 수 4개. 우극함도 마찬가지죠. 4개죠. 그럼 극한값이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지. 근데 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딱 접하니까 여기서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냐면 2개. 그러니까 4에서 2를 빼면 2가 된다. 말이 맞구나. 지금 이 그림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지금. 그쵸?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k 여기 있나요? k 없죠? k 이네 밑에 y는 x 플러스 c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fx에서 x 플러스 c를 빼면 그러니까 fx와 y는 봐봐 지금 저 강명훈 씨 아주 칭찬해. 네? 좋으면서 야 지금 저 이채훈 씨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야.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지금 다 못 알아들어. 이거 지금 이해 잘 되는 시기 있어? 이 새끼 지금 적는 척만 하고 샤프만 들고 하나도 안 적으면서 이용만 있지. 너 저거 어디다 넣었어? 말해봐. 이거 편집했는데. 야, 다른 사람 왜 가자. 지금 편집이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야, 지금 이렇게 하면 fx와 x 플러스 c는 어떻게 만나냐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최고차의 계수 양수를 했어요. 모릅니다.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1에서 접한다. 이렇게 이제 야무지게 적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에서 야 지금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지금 제 수업 내용과 굉장히 겹칩니다. 실례지만 진짜 야 잠깐만 진짜야 겹칠 수밖에 없지. 잠깐만 아니야? 죄송합니다. 나를 보시면 fx를 적분한 것과 절대값 fx를 적분한 게 같다를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제가 일단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fx를 적분한 것과 절대값 fx를 적분한 게 차이가 없다는 거는 fx가 양수이기 때문이에요. fx가 양수이기 때문에 fx가 x축 위에 있는 부분에서는 똑같고 fx가 x축 밑에 있는 부분에서는 뿔마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족하는 알파의 최소값이 음수다. 그러면 음수면 여기가 0인데 여기 음수인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보기 좋게 바꾸면 얘를 두 개를 동시에 양쪽에 음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부터 0까지는 양수인데 그 알파를 만족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2죠. 여기. 네? 그러면 여기에서 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여기쯤에 0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양수가 되는 거죠. 여기를 넘어가면 바로 음수인 부분이 나오니까 이해됩니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야, 효원아, 인티그럴 fx랑 인티그럴 절대값 fx랑 같으려면 fx가 양수여야 되잖아. x축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x축 위를 만족시키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면 마이너스 1을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건너가면 x축 아래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점이 마이너스 1,0이고 그래서 x축이 이렇게 거기 나갈 수 있어요. 좋아.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럼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인데 근데 f 마이너스 1도 0이니까 c 값이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fx는 이제 답으로 이제 거의 왔습니다. a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고생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조건에서 뭐였냐면 답 미분해 적분해 뭐를 얘를 fu 마이너스 ku d
여러분도 알다시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도로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식에다가 u 대신에 x만 적으면 이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쵸?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도로 그 자리일 거니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kx인데 이게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이 f√2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fx와 kx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fx랑 kx인데 kx의 특징이 뭐예요? 0,0입니다. kx는 0,0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여기가 0,0이니까 0,0은 이 한 가운데 있죠. 여기서 접선을 쏘는 거야. 어디로? 이 곡선으로. 이 곡선으로 접선을 쐈을 때 그때 그 접점이 어디서 형성되냐면 루트2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k 값은 f'√2라는 게 x는 루트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k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멋있어, 이 새끼. 좋아, 잘했어.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한 이 함수랑 오케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0,0에서 잘 들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0,0에서 x좌표가 루트2 이게 바로 접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식을 세워서 보면 루트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마지막 정리는 여러분 좀 간략하게 할게요. 여기 계산이 나중에 붙여봅니다. 잘 보세요. 루트2 여기를 미분해. 얘를. 그럼 미분해서 루트2를 대입해. 할 수 있거든요. 계산이 복잡하지? 그럼 여러분 미분계수 f'√2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식을 아니까 여기다가 루트2를 대입한 그 값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f'√2가 같다는 식으로 세우게 되면 a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fx를 완벽히 구하면서 문제에서 말하는 f6을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